안녕하세요. 와우넷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금일은 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이제 텐베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영속적으로 좀 하려고 해본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한번 텐베거를 먹는 것을, 텐베거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누구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텐베거가 글쎄요, 이론상으로는 어렵지가 않죠. 사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인내심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인내심을 가져야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 기간을 내가 버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10배 갈 수 있는 주식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 텐베거라고 부르는 10배의 수익, 굉장한 고수익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도 이제 뭐 10%에 육박하는 그런 은행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자는 연 기준으로 대략 한 5%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텐베거다, 1000%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치가 높은 만큼 리스크도 어느 정도 안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종목을 가지고 소위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이제 2대8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똘똘한 둘이 이제 좀 지지부진한 8을 커버해준다라는 의미고요. 사실 이 부분은 주식 투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상의 여러 종목들 중에 이러한 텐베거에 가까운 종목들이 사실은 나의 계좌를 살찌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텐베거 주식들은 보니까 뭐 그 밖의 조건들도 있을 겁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3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더라. 우선 이 완벽한 매집 패턴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 시간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이제 매집 패턴에 대한 과거 사례들이라든지 어떠한 형태의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이는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한 번은 이 10배짜리 주식을 먹기 위한 또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최초, 최고, 최대,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는 주식들이 대부분 텐베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요건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모멘텀이라는 게 시간을 두고 결국은 성장성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실제 우리가 주식은 경기에 선행을 한다라고 하죠. 뭐 기업들의 전반적인 상황에서도 한 6개월 이상 선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업이 얼만큼의 실적을 거둘지는 이 시간이 지나봐야 그 성장성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단순하게 모멘텀으로서만 존재하죠. 그 모멘텀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으뜸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최초라는 단어, 그리고 최고라는 단어, 최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멘텀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러한 주식이 텐베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대의 선택을 받는 주식들인데,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이 시대는 바뀌어 갑니다. 그 바뀌어가는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피부로도 생활하면서 체득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의 변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변화하는 것들도 있고, 순식간에 또 변화하는 것들이 있죠. 사실 스마트폰만 해도요, 과거에는 누가 스마트폰을 썼습니까? 사실 아주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핸드셋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삐삐도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이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컴퓨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시대가 변한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 산업이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 시대의 선택은 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은 시대에서는 멀티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멀티플을 좀 적게 받는, 즉 저평가를 받는 이제 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의 미래에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또 받는 그러한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요. 그러한 산업과 그러한 종목들도 소위 말해서 시대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것도 그러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성장판이 열렸을 때 수년 전에 굉장한 이제 템베거의 그러한 시세들을 보여줬고, 뭐 최근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시대 선택을 받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 정말 뭐 완벽하겠죠. 기술적으로도 좋고 모멘텀도 나무랄 데 없으면서 어떤 시대 선택까지 받는 그러한 주식은 그야말로 템베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철철 넘치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중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내지는 모멘텀 측면에서나 내지는 어떤 이제 시대의 선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충족을 제대로 하더라도 꽤 높은 주가 상승률을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기술적인 부분, 완벽한 매집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 제가 이제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앞전 강의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이 매집이라는 건 결국은 제가 기술적인 제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매집이란 건 뭡니까? 특정 세력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매집이라는 이제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군가가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싸야 될 겁니다. 당연히 1차적인 반응은 주가가 급락을 하게 돼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주식이 싸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장기 횡보를 합니다. 이 장기 횡보를 하는 동안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떠하냐면, 일단 이 주가 급락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그 전에 털고 나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좋아 보여서 샀는데 빠져. 또 삽니다. 빠지고 또 사요. 빠지고 또 사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 장기 횡보를 하는 과정도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주가를 이 주식을 산 지점은 이 지점인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빠지지만 횡보를 하는 이 과정에서도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는 작용이 되죠. 하지만 그 구간에서 특정 세력들은 소위 매집이라는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물을 흡수하죠. 자, 이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거래량이란 걸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식들의 차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유통이 되는 주식 수가 있는데, 그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량을 내지는 근접한 거래량들을 꽤 자주 반복해서 보여주는 패턴들을 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윗꼬리가 긴 그러한 형태의 이러한 일봉의 모습을 형성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이 자주 반복이 되게 된다면 이 장기 횡보하는 구간에서 학습 효과라는 게 발휘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팔게 됩니다. 다시 떨어질 거라는 기본적인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한 것들을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가를 강하게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 더 완벽하게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소위 말한 템베거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멘텀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앞서 이제 최초, 최고, 최대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뉴스 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뭐 세계 최초의 기술 내지는 뭐 국내 최초의 기술을 뭐 A사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죠. 뭐 여기에는 뭐 특허라 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캐파를 늘리는 부분도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는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를 실적이라는 숫자를 이제 찍어내는 과정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게 되는 건데 그 가장 최초는 일단 기술력이죠. 그리고 이 기술이 기존에 없던 것일수록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최고의 성장 아이템 보유 같은 건데 이제 최고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심심치 않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접하게 됩니다. 뭐 A라는 회사는 뭐 어떤 성장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B라는 회사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C라는 회사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A라는 주식, B라는 주식, C라는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투자를 하진 않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좋아 보이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어떤 성장에 대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런데 이 성장 아이템이 다른 비교 대상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최고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수록 템베거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죠. 최대 매출을 찍었다. 뭐 내지는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 뭐 최대 고객 수를 확보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1년에 4번 정도 이제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요때 우리가 각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재무제표를 다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 어떤 부분이 좋아져서 최대 매출을 찍었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최대 영업이익을 찍었는지 내지는 어떤 부분 때문에 뭐 B2C로 주로 영업을 하는 회사라면 어떤 부분 때문에 고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지 B2B로 영업을 하는 회사라면 어떤 부분 때문에 고객사가 더 다변화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1년에 4차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이러한 키워드들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조금 더 모멘텀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소위 큰 시세를 내줄 수 있는 템베거의 종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대의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2000년대만 들어와도요. 굉장히 여러 갈래의 그러한 템베거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이 템베거 종목들은 시대에 좀 맞을 때 그러한 대시세를 내고는 하는데요.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어떤 계기가 발생이 돼서 섹터 리레이팅 예를 들면 뭐 2000년에는 멀티플을 한 10배 받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이 돼서 2010년에는 멀티플을 20배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회사의 변화가 없더라도 주가는 2배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심지어 회사가 성장성이 늘어서 실적까지 늘었다고 치면 이 2배에다가 곱하기 이제 실적이 늘어난 부분까지 주가는 가만히 되게 되죠. 만약에 이 실적이 5배 늘었다? 이거야말로 2 곱하기 5 10배, 템베거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템베거 종목들은 단순하게 실적이 10배가 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리레이팅 요인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 섹터 리레이팅 요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때는 낮은 멀티플을 부여하고 어쩔 때는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잘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산업 변화의 추세, 글로벌 산업 변화의 추세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는 가장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가솔린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이게 결국은 전기차로 바뀐다.
이 자동차에 대한 운송 수단에 대한 큰 변화가 발생이 된다. 이 사이에 새로 태동되는 2차 전지라는 산업이 있었던 거고요. 이 산업이 말 그대로 템백으로 가는 종목들이 꽤 다수가 이 섹터 내에서 발생이 됐던 거죠. 어떤 이런 산업 변화의 추세를 또 봐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미래 경영 전략,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이나 LG나 SK나 뭐 이러한 대기업 군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해외로 치면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수시로 미래에 대한 경영 전략을 발표를 하고 공유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히 한번 찾아보실 필요도 있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큰 힌트들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 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 과연 불편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딱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업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냅니다. 있으면 좋은 거죠. 있으면 좋은 거지만 사실 없을 때도 딱히 불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들은 이 경영 전략을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큰 산업이 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러한 부분을 제시했던 기업들은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러한 계속 기존에 하던 거에만 멈춰 있지 않고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산업군들을 태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시대의 선택을 받는 섹터가 탄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이제 매집 패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이제 발포제를 만들던 회사인데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이 차트는 2020년 가을께부터 그리고 올해 이제 중반께까지 거의 한 2년치의 데이터인데요. 그 앞전 데이터도 보면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 자체는요, 2021년 들어서 고점에서 좀 낮아지고 장기 횡보를 보여줍니다. 이 장기 횡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하는 과정들이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게 수차례 반복이 되고 대형 거래를 심심치 않게 발생을 시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지금 앞전 차트도 사실은 있는데 앞전에도 보면 군데군데 매집의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계산에는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어느 정도 매집이 장기적으로 들어갔던 패턴인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러한 패턴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 패턴 뒤에 주가는 그쵸? 전형적인 템베거의 모습을 보였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잘 단도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세를 뿜어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차트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발포제라는 구산업군을 영위하고 있던 회사가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들어가면서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키를 시장에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세가 난 것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거는 이제 주봉입니다. 메디톡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모멘텀에 대한 제가 최고, 최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그거죠. 자, 이때가 이제 2012년이에요. 19,000원이네요, 19,000원. 2012년에 19,000원 하던 주가가 2018년에 6년이 걸렸네요. 71만 원이 갑니다. 10배도 아니죠, 이거는. 10배 이상의, 10배가 뭡니까? 한 20배, 30배 수준에 30배도 넘는 것 같네요. 어마어마한 대시세가 났는데, 이 종목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된 건 이 메디톡스라는 기업은 기존에 이제 미국의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하던 이제 보톡스는 사실 상품명이고요. 정확하게는 톡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톡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최고,
최대 이러한 단어들을 시장은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톡신이라는 산업을 국내에 최초로 들여온 기업이다. 거기에 더해서 미에 대한 관심, 우리가 이제 미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예전보다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요. 최근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시세가 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2차 전지 양극재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2019년만 해도요,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2019년에 10,000원 하던 주가가 2022년에 15만 6천원까지 올라갔네요. 15배 정도, 이 3년 만에 15배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누구나 아시죠? 시대의 선택을 받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선택이라 함은 결국은 2차 전지로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존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는 과정,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변화하는 이 길목에서 전기차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거기에 더해서 기후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특성을 좀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더 다양한 사례들은 또 다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한 2주 동안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차트에 대한 내용, 멀티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텐베거에 대한 내용,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전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꾸준하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꾸준하게 다시 반복 청취를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면서 이상 금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